처음에 아토피가 있었는데 어릴 적부터 아토피가 있었어요. 그런데 양상이 화폐상습진 양상으로 변형돼서 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소아 같은 경우는 아토피가 있는데 아토피 같은데 모양이 화폐상습진입니다. 그래서 전신으로 다 생기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마스터 검사 같은 거 해보면 IG 수치도 굉장히 높게 나오죠. 즉 아토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모양은 화폐상습진 모양이죠. 이게 왜 그러냐면 알레르기보다 체액순환 정체에서 더 병변이 넓어지니까 화폐상습진이 지배적인 형태를 보이는 경우죠. 그런데 본질은 아토피에 화폐상습진이 낀 경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묘한의사입니다. 습진 중에서 모든 습진성 질환 치료를 방해하는 질환이 하나 있다라고 했죠. 제가 예전에도 습진의 회방꾼이라는 영상에서 다뤘던 내용입니다. 모든 습진에서 이게 생기면 습진이 정말 잘 안 낫고 오히려 더 심해지고 이게 2차 감염으로 오해되는 아주 괴팍한 질환이죠. 바로 화폐상습진입니다. 화폐상습진은 지루성 피부염에도 생길 수 있고 접촉성에도 생길 수 있고 아토피에도 생길 수 있고 여러 습진에 다 생길 수 있는데 이게 생겼을 때 문제가 심각해지는 질환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아토피 피부염이죠. 아토피 피부염에서 화폐상이 겹치면 치료가 굉장히 복잡해집니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아토피 피부염은 전신성 질환이거든요. 그런데 전신성 질환이니까 온몸에 다 아토피 피부염이 퍼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화폐상습진은 국소 부위에 습진이 생기는데 굉장히 넓고 심각하게 생긴다라고 했죠. 그래서 동전 모양인데 동전이 작으면 되는데 그게 커져버리면 손바닥만하게 생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화폐상습진이 손바닥만하게 생기면 그 자체가 하나면 괜찮은데 아토피 피부염에서 손바닥만한 병변이 딱 생겨버리고 진물이 좔좔 흘러요. 그럼 뭘로 오해하겠어요? 100이면 100, 2차 감염으로 오해합니다. 그래서 아토피 피부염에서 화폐상습진이 생기면 대부분 경험이 없는 경우는 2차 감염으로 오해합니다. 그래서 세균 감염입니다. 2차 감염입니다. 그래서 항생제를 듬뿍 쓰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면 아토피 피부염이 괴상하게 또 변합니다. 그러니까 화폐상습진이 더 심해지는 경우들이 많죠. 그리고 아토피 피부염에서 화폐상습진이 겹쳤을 때 진물이 난다 그랬죠. 그러니까 아토피에서 진물이 날 때는 식염수팩을 해주는 게 도움이 된다고 했는데 화폐상습진은 오히려 식염수팩이 도움이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식염수팩을 하니까 화폐상습진이 더 심해지죠. 즉 아토피가 더 심해지는 경우들도 존재하겠죠. 이상에서 살펴본 것 같이 아토피 피부염에서 화폐상습진이 겹쳐지면 관리가 굉장히 고난도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면 화폐상습진은 왜 이렇게 다른 습진과 잘 생기는 걸까요? 그 이유를 알면 관리 방법이나 해답이 보이겠죠. 그 이유는 체액순환 정체, 그것 때문입니다. 그리고 체액순환 정체와 습진의 경향성이 붙어버리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습진의 경향성에서 체액순환 정체가 잘 생긴다라고 이해하면 굉장히 쉬울 거예요. 체액순환 정체라고 하면 습열이라고 했죠. 이건 원래 근본이 몸의 불균형한 상태에서 비롯됩니다. 습열, 이건 굉장히 우리 몸에서 불균형해졌을 때 쉽게 생기거든요. 우리가 습열에 가장 흔한 게 뭐냐면 부종이랑 비슷하다고 했죠. 부종은 흔히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잠을 못 자도 부종이 생기고 음식을 짜게 먹어도 부종이 생기고 피곤해도 생기고 몸이 진짜 안 좋아도 부종이 생기죠. 얼굴이 팅팅 붓죠. 실상 부종은 굉장히 흔하게 생기는 게 바로 맞습니다. 그런데 습열도 마찬가지로 쉽게 생기죠. 그런데 실상 부종이 피부에 발생을 하는 병이다라고 봐도 될 정도로 부종은 사실은 습열과 굉장히 유사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부종은 내과적인 문제에서 생기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죠. 즉 체액순환 정체라는 병리적인 문제도 사실은 피부에서 발생을 했다 뿐이지 그 근본적인 이유는 몸의 불균형에 의해서 습열, 습과 열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그 형태가 매우 다양하고 원인도 굉장히 복잡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갑자기 왜 화폐상습진이 생겼는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로 아주 작은 변화에 의해서도 습열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이죠. 즉 체액순환은 정체될 수 있고 그게 배출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체액순환 정체, 그게 열 형태로 변형된 게 습열이죠. 그 습열에 의해서 발생하는 화폐상습진은 매우 다양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고혈압, 당뇨, 비만, 생식기 질환, 간 질환, 각종 피부병의 원인이 습열이라는 원인 때문에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형태가 피부에서 생겼을 때는 그게 화폐상습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습열 병기로 생기는 질환은 내과적으로 굉장히 많아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고혈압, 당뇨, 비만 이런 것들도 습열에서 생기거든요. 그런데 피부랑 상관이 없죠.
그런데 피부로 나타냈을 때는 진물이 나고 피부가 무너지는 그런 형태를 보이게 되겠죠. 근데 현상은 다르지만 원인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화폐상습진이 생기는 경우는 매우 다양합니다. 처음에는 화폐상습진이 그냥 혼자 생기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수포 같은 것들이 생기고 그게 합쳐지면서 전신에 진물이 펑펑 흐르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습진에 갑자기 화폐상습진이 병발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화폐상습진 독자적으로 생기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은데 다른 습진에 겹쳐서 생기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제가 혈장습진이라는 용어를 썼고, 혈장이 넘쳐 흘러서 피부로 범람한다 그랬죠. 그런데 단독적으로 생겼을 때는 체액순환 정체에서 발생을 하는 건데, 병발됐을 때는 다른 습진의 원인과 결합돼서 모양이 변형되면서 심해지는 경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화폐상습진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항원 물질이 없죠. 그래서 알레르기 검사를 했을 때 알레르기 항목이 없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마스트 검사에서 IgE 수치가 거의 낮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수포에서 터져 나오는 물집 성분을 봤을 때는 혈장 성분일 뿐입니다. 그래서 혈장과 호중구, 그리고 혈장 중에서 호중구가 많이 들어있고 대식세포의 활성도가 관찰되지 않고 있거든요. 즉 혈관 안쪽에서 선택적으로 투과해서 일어난 진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혈액 속에 흐르는 거랑 비슷한 성분이 밖으로 나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피부줄 안에서 흔히 나오는 진물과는 좀 다르죠. 그리고 세균들의 군집도 안 보이거든요. 보통 일반적으로 피부에 진물이 흐르면 세균의 모양들이 좀 보이거든요. 그런데 화폐상습진은 그냥 맑은 물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 화폐상습진이 아토피의 경우와 함께 잘 생긴다는 겁니다. 화폐상습진도 중증으로 잘 가는데 아토피는 원래 중증입니다. 그러니까 아토피와 화폐상습진이 겹쳐버리면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설상가상인 상황이죠. 그래서 처음에 아토피가 있었는데 어릴 적부터 아토피가 있었어요. 그런데 양상이 화폐상습진 양상으로 변형돼서 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소아 같은 경우는 아토피가 있는데 아토피 같은데 모양이 화폐상습진입니다. 그래서 전신으로 다 생기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마스트 검사 같은 걸 해보면 IgE 수치도 굉장히 높게 나오죠. 즉 아토피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모양은 화폐상습진 모양이죠. 이게 왜 그러냐면 알레르기보다 체액순환 정체에서 더 병변이 넓어지니까 화폐상습진이 지배적인 형태를 보이는 경우죠. 그런데 본질은 아토피에 화폐상습진이 낀 경우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 화폐상습진은 중증으로 쉽게 진행되기 때문에 겹쳐지면 화폐상습진이 지배적인 모양을 그리겠죠. 반대로 얘기하면 화폐상습진인데 갑자기 아토피가 끼는 경우는 있을까 없을까요? 없습니다. 병기적으로 보면 아토피의 알레르기는 어렸을 때부터 생겨서 그게 이어져 온 거기 때문에 화폐상습진이 성인이 생겼는데 갑자기 아토피가 결합이 돼서 아토피 플러스 화폐상습진이 되는 경우는 없다는 얘기죠. 애초부터 아토피, 화폐상이 겹칠 수는 있지만 화폐상습진에 아토피가 겹칠 수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토피 피부염이 일반적으로 쭉 유지가 되거나 혹은 악화되거나 혹은 자연적으로 좋아지는 상태가 될 수 있겠죠. 그런 경우는 아토피 피부염이 만성화되는 경우죠.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뭔가 자극이 가해지는 겁니다. 몸의 피로라든지 식생활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땅 하고 아토피가 자극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토피가 심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아토피가 악화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하죠. 그런데 아토피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이게 유지가 되면 좋은데, 그런데 갑자기 화폐상습진이 겹쳐지는 경우들이 발생하는 거죠. 특히 성인 아토피에서 아토피와 화폐상습진이 겹쳐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전신 전체에서 아토피가 있는데 특정 부위는 진물이 나면서 넓은 병변을 보이는 경우들이 많죠. 특히 화폐상습진이 잘 생길 수 있는 이런 팔 외측이나 정강이 부위에 갑자기 생뚱맞게 큰 병변을 보이죠. 이럴 때 아토피에 큰 병변이 보이고 진물이 나면 뭘 의심하겠어요? 2차 감염이죠. 그래서 2차 감염을 의심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아토피 피부염, 화폐상습진이 겹친 경우들이 대부분이다라는 얘기죠. 이때 2차 감염에 대한 치료를 해주면 화폐상습진도 안 낫고 아토피도 안 나는 경우들이 많죠. 이럴 때는 화폐상습진을 먼저 치료해주는 치료를 해주는 게 필요하겠죠. 그리고 또 다른 경우는 아토피병 치료가 잘 안 돼서 뭔가 불필요한 것
것들에 의한 자극이 됐을 때 이게 변형이 되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치액순환 정체는 몸의 작은 변화로도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아토피피염이라는 굉장히 심한 질환이 평형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뭔가가 들어가서 대표적으로 약물 같은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화폐상습진이 자극을 땅 받아서 없던 화폐상습진이 생기는 경우가 있죠. 왜? 치액순환 정체는 원래 쉽게 잘 생기거든요. 그럴 때 아토피와 화폐상습진이 같이 결합되면서 모양이 변형되는 경우들이 많겠죠. 이런 경우들도 존재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토피피염과 화폐상습진이 겹쳐졌을 때는 아토피피염을 위주로 치료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잠시 화폐상습진을 치료하고 아토피로 갈 수도 있겠죠. 이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대처를 해주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화폐상습진이 겹쳤을 때는 화폐상습진에 대한 관리를 정확하게 잘 해주고 식생활 관리도 해줘야만이 동시에 치료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아토피와 화폐상습진은 자주 겹칠 수 있기 때문에 2차 감염과 혼동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아토피피염의 화폐상습진이 왜 잘 생기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아토피는 전신성 질환이니까 화폐상습진이 생길 조건이 마련되어 있고 그리고 몸의 작은 변화로도 치액순환 정체는 생기기 때문에 아토피와 화폐상습진은 종종 생기는 질환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때 2차 감염으로 오해해서 2차 감염에 대한 치료를 너무 많이 해주게 되면 몸이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묘한의사에게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영상을 통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빠이.